네, 김일건 사모님. 우리 황 이사님, 그러면 시작해 주십시오. 시작.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IC24 스케줄 오늘 공부하고 세미나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저희가 스케줄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메일로. 그래가지고 저 본인도 저 프린트해가지고 좀 분석해보고 했는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케줄을 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운영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 이게 진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좋은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좋은 스케줄을 제공해야 되는 게 저희들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스케줄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나가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오늘도 만나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스케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막 왔다 갔다 또 제 자신이 조금 혼돈의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조금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희 스케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케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변화가 또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스케줄을 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줄에 대한 어떤 그런 컨셉이 있다면, 그리고 또 스케줄을 짤 때 그 어떤 클래스 구성면에서 어떤 이제 조금 연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케줄로만 볼 수 없는 게 그런 부분이 연결이 돼서, 그래서 매니지먼트나 그리고 스텝 그리고 커리큘럼, 그거에 대한 어떤 연관성을 조금 이렇게 같이 보고 또 사부님들의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저희 스케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컬러풀한 스케줄,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스케줄입니다. 그 컬러풀한 스케줄이 이제 쓰고 있는 거고, 이제 요거 보내드렸고, 그리고 이제 몇 개 더 보내드렸는데, 그거는 팬데믹을 전후로 해서 팬데믹에 썼던 스케줄도 있고, 그러니까 뭐 20분짜리도 있고, 또 20분하고 10분 갭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걸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줄, 좋은 스케줄.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조금 이 고객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원칙은 스케줄은 일단 매일 있어야 된다. 우리가 스케줄을 매일 오퍼 안 하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월요일 날 스케줄이 안 돼요. 이랬을 때 저희가 또 비즈니스를 또 놓치게 되는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이 매일 저희가 수업 오퍼를 해야 된다. 요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간대는 달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보면은 그러니까 4시 이른 시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늦은 시간에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스케줄이 또 있습니다. 본인들의 스케줄이 있고 또 다른 액티비티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를 한 군데 몰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야구를 하는데 야구는 며칠 그리고 몇 시간 몇 시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렉시빌리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빼고 나면 저희가 메이크업도 갈 수 없고 그 시간을 부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시간적인 어떤 플렉시블을 줘서 시작 때도 있고 중간 때도 있고 끝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옐로우 벨트 같은 경우도 맨 처음 시간에 가 있고, 그 다음 화요일은 이제 5번째 시간에 가 있고, 또 옐로우 벨트가 또 처음 시간에 가 있고, 옐로우 벨트가 4번째 시간에 가 있고, 그래서 이 시간대를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스케줄을 조금 많이 접하는 어떤 기회가, 이제 저희가 공부방에 이제 사원님들하고 공부를 하면 이 스케줄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원님들 스케줄 보면 딱 이렇게 이거 어렵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좀 보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구나. 좀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간대의 스케줄을 넣어놔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올벨트 클래스. 근데 이제 이 올벨트 클래스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학생들이 다 들어오는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이크업 클래스의 어떤 개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벨트별로 클래스 오퍼를 하고 있는데, 다들 바쁘고, 근데 저녁 시간대에 맞춰서 조금 사람들이 못 오고 바쁘고 다른 게 있고 했을 때 올벨트 클래스가 그거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올벨트 클래스가 거의 다 뒤쪽으로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올벨트 클래스가 또 저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저희가 블랙벨트가 엄청나게 큽니다. 도장에서 제일 많은 그룹이 블랙벨트 그룹인데 올벨트 클래스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블랙벨트 학생들이 조금 올벨트는 어울리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블랙벨트 조금 어린 애들이 그쪽으로 다 옵니다. 그러니까 블랙벨트가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연결이 없다면은 저희 블랙벨트 클래스는 사람이 꽉 찹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공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 그럼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조금 매일 오퍼를 하는 어떤 그런 스케줄, 그리고 플렉시블하게 조금 시간대를 바꿔놓는 거 중요한 거, 그리고 메이크업의 어떤 개념을 넣어줘서 학생들이 이 시간에 뭐다, 이날에 뭐다, 그런 익스큐즈를 저희가 다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줄을 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조금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 스케줄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 스케줄의 진짜 장점은 이게 저희는 레귤러 클래스도 있지만 어디셔널 클래스가 많습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셔널 클래스,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이 33개, 그러니까 33개가 있고, 그 중에 레귤러 클래스라고 제가 이제 저희는 개념을 이렇게 붙였는데, 레귤러 클래스는 월, 화, 목, 금. 그때 딱 23개. 그거 가지고 가고, 그리고 수요일하고 토요일이 어디셔널 클래스입니다. 근데 그 어디셔널 클래스가 이 수업 레귤러 클래스에서 어떤 커리큘럼의 어떤 과정이 조금 덜 나가고 못 나가고 사람들이 어떤 바쁘고 막 이런 것들을 어디셔널 클래스에서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레귤러 클래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스케줄을 잡아서 나는 주 중에 월, 화 중에 한번 가야지, 그리고 목, 금 중에 한번 가야지, 이렇게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블랙벨트 프로그램은 3번 오는 거니까.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세러데이에 오십시오. 그래서 당신들이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러데이 클래스를 보면은 스텝 리더십 미팅이 있습니다. 리더십 미팅이 있고, 그리고 나서 리틀 타이거하고 화이트 벨트가 있고, 그리고 옐로 벨트 하이, 그리고 보드 브레이킹 클래스, 그리고 스파링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생일 파티 이벤트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냥 이대로만 보면은 별로 근데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제 그 클래스를 어떻게 어떤 컨셉으로 이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이실 건데, 그래서 화이트 벨트하고 리틀 타이거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벨트, 리틀 타이거가 주중에 있는데 이때 또 이 비기너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주말에 시간적인 여유가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많이 오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고, 그리고 그 처음에 시작하는 리더십 클래스, 이게 세러데이 클래스를 더 스페셜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리더십이, 그러니까 이제 37명,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와이프 빼고 스텝이 이제 37명인데 그게 다 리더십하고 스텝들입니다. 다 파트타임들. 근데 그 친구들이 세러데이에 처음에 다 옵니다. 그러면은 뭐 다는 안 오더라도 거의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 세러데이 클래스를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중간중간에 빠집니다. 이제 그 클래스만 하고 갈 때도 있고, 클래스 2개 도와주고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세러데이는 이 스텝이 꽉 찹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리틀 타이거하고 와이트 벨트는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리틀 타이거하고 와이트 벨트 커리큘럼도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스텝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스텝들이 활동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원앤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파트너 주리를 해도 스텝들이 원앤원으로 딱 커버하고, 또 파트너 주리 끝나자마자 이렇게 커리큘럼 들어갈 때도 원앤원. 그러면은 다 1대1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들이 그 팁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수법을 조금 잘 못할 경우는 그것들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세러데이가 엄청나게 파퓰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장에서 우리가 프라이빗 레슨 해줄게, 부스트 클래스 해줄게. 근데 솔직히 스텝도 부족하고, 또 이것도 학생들한테 또 엑스트라 또 차지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저희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세러데이 클래스는 스텝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옵니다. 근데 스텝들이 또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단점도 있지만, 그래서 중간 관리자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고 가니까 클래스가 커지고 스태프도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 공간이 더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 클래스가 옐로우 벨트랑 하이어 벨트인데, 이 클래스는 커리큘럼 클래스입니다. 다른 클래스를 안 합니다. 다른 커리큘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링 커리큘럼을 안 합니다. 그냥 바로 몸 풀고 품새 아니면 원스텝 스파링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클래스를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당신들 자녀들이 커리큘럼 진도가 좀 안 나가고 이번 달이 태승이고, 그랬을 때 요 시간을 와서 수업을 하면 그 커리큘럼 진도를 조금 더 이렇게 서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되냐면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대1로 마크해 주고, 또 그것도 관리를 해주고 하니까 그 클래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와서 자기의 어떤 커리큘럼 진도를 나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스케줄이 있고 진짜 좋은 스케줄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클래스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결과물들을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 있게 되니까 이제 커리큘럼 조정도 들어가고, 커리큘럼을 좀 더 이렇게 사이드 커리큘럼을 많이 하게 되니까 도장의 에너지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스태프들의 경험이 없으니까 또 퀄리티도 못 올리고, 아니면은 팁도 못 주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스텝도 디벨로핑 시키고, 그리고 스텝을 디벨로핑 시킨다는 거는 리텐션의 장기화의 어떤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활동들이 익셉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칼라벨트 학생들한테는, 부모들한테는 이런 어떤 스텝들의 활동이 본인들의 자녀들한테는 나중에 어떤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붙고 하고,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커리큘럼 캐치업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 클래스고, 어떻게 보면 부스트 클래스고,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레슨입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레귤러 클래스에서 부족한 부분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들이 클래스를 그냥 레귤러 클래스, 어디셔널 클래스 어떤 이런 개념이 없으시면 다 레귤러 클래스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잡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다시 그렇게 돌아가면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모들은 자기가 편리한 시간대에 오고, 두 번만 오면은 매니지먼트 잘해주고 즐거운 시간 갖고 유익한 시간 갖고 테스팅 준비가 돼서 따박따박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내가 부족하면 그 시간에 와서 조금 내가 부족하면 채워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리함, 유연성, 이것들이 다 혼합된 스케줄. 그래서 레귤러 클래스하고 어디셔널 클래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장 스케줄을 보면 이 어디셔널 클래스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월드 클래스도 이 클래스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디셔널 클래스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장들이 어디셔널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블랙벨트 프랩 클래스, 그다음에 뭐 스파링 클래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드레킹 클래스를 많이 광고를 해서 사모님들이 이제 보드레킹 클래스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클래스고 특강이고 보강 수업인데 그런 클래스가 있으니까 메인 클래스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클래스가 레귤러 클래스인데 이런 스페셜 클래스들이 있어 보니까 저희가 수업이 더 풍성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드레킹 클래스. 진짜 이거는 강추입니다. 강추. 이건 보드레킹 클래스를 안 하시는, 진짜 저희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손해 보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정도로,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보드레킹 클래스 하면 이제 좋은 점이 되게 많은데,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보드브레이킹 커리큘럼을 레귤러 클래스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레귤러 클래스에서 스파링 커리큘럼하고 품새 커리큘럼하고 원스텝 스파링 커리큘럼하고 보드브레이킹 커리큘럼하고 팁을 주고 이런 어떤 이제 혼돈이 있는데, 혼란함이 있는데, 이거를 스파링 클래스는 초반부에 그냥 가고 외우는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 아니니까 에너지 팍 올려놓고 사이드 커리큘럼, 테스팅과 연관된 사이드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거는 품새하고 원스텝 스파링만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은 세러데에 잡아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드 브레이킹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보드 브레이킹이 세러데에 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는 가르칩니다. 보드 브레이킹만. 그래서 격파 깨는 거 연습하고 송판으로 실전 연습하고 그리고 팁 받고. 근데 이게 리콰이어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렌지 팁을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오렌지 팁을 하나만 받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 그게 이 격파가 그 정도로 재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깨고, 그리고 또 보드 브레이킹은 수입을 창출한다는 거. 그거는 저희한테는 되게 유익한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스태프가 디벨로핑이 된다는 거. 저희가 보드 브레이킹 클래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텝 메인이 있고 호들들이 6줄이 딱 잡고 있고 뒤에 이제 캔디맨하고 액션맨들이 딱 잡고, 그 보드 브레이킹 베이직 격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다 하고 호들 잡는 것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니까 저희 스텝들은 일단은 송판을 잘 잡습니다. 이 보드 브레이킹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또 데모팀하고도 연결되고 모든 이벤트가 보드 브레이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보드 브레이킹을 잘한다는 거, 재밌어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보드 브레이킹 클래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 보드 브레이킹 클래스가 그냥 보드 브레이킹 클래스 어떤 수입 창출하는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스텝 디벨로핑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더 생겼네, 기구가 하나 더 있는 거네. 그러면은 이때 스태프들이 막 이렇게 송판 잡는 거, 이거 막 겨루기 자세 이렇게 딱 잡고 프레셔 주고 스냅하고 타이밍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되게 좋다는 거. 그러면은 이 보드 브레이킹 클래스에 왔을 때 아이들이 팁을 다 받습니다. 송판을 사고 송판을 깬 사람들만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한 달로 따져보면은 거의 학생들이 한 100명 이상은 이 격파 클래스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00불은 들어온 겁니다. 이 격파 클래스로. 그러면은 저희가 송판을 기본적으로 적게는 한 5박스는 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많게는 10박스씩도 쓰는데 그것들을 다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송판을 많이 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파링 클래스. 이것도 진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옛날에도 했습니다. 이렇게 스파링 클래스를 독립시켜서 했는데 그때는 안 됐습니다. 진짜 스파링을 열정을 가지고 진짜 학생들이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때는 더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덤볐는데, 이게 또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못했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스파링이라는 커리큘럼 자체, 이 칸텍이라는 자체가 많은 학생들한테 두려움과 어떤 안 좋은 경험을 줍니다.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호구 있고 뭐 이런 거 쓰는 거 보기에는 좋은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좀 멉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모님들이 겨루기 커리큘럼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스파링 클래스를 이 목표점을 겨루기 클래스는 겨루기는 호구 있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라는 목표점을 딱 2단계로 딱 두니까 노컨택을 했으니까 그러면 겨루기를 하면서 이기고 지는 거를 배워. 겨루기에 대한 맛을 알아보자. 거기 컨셉까지. 그러니까 저희 스파링 클래스 매주 있는데 거기서 하는 줄일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 푸는 거 똑같고 라인 줄이를 하고 웜업 4번 그 다음에 줄일 3개 4개만 합니다. 그리고 겨루기 딱 3번 겨루기 2번은 1분 그래서 레귤러 샵에서 하는 어떤 그 겨루기의 시간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골든 포인트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기고 지고 시츄에이션 가르쳐주고 받아들이고 서로 용기 내주고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확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땀이 났고 자기들도 겨루기 한 판 했고 근데 2판 3판 안 시킵니다. 근데 예전에는 막 돌려서 막 시켰는데 그게 벌써 거기서 미스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겨루기 딱 하고 그냥 팁 받고 그러니까 저희가 겨루기 클래스를 여기서 하니 그리고 여기서 되니 그리고 여기서 와야 팁을 받으니 심사를 볼 수 있으니 그러니까 겨루기 클래스가 활성화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레귤러 클래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레귤러 클래스에는 위클리 플랜에서 겨루기 이 호구 있고 하는 줄일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이 겨루기를 단독으로 썼고 또 그 후에 겨루기를 위클리 플랜을 썼는데 위클리 플랜 하면 겨루기 그 주는 도장이 도깨비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는 터져갖고 갑니다. 울고 가고 이거를 저희가 스텝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조심시켜도 이거는 진짜 상황이 범핑하는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안 다칠래 안 다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저거 안 다칠 건데 분명 세게 안 맞았는데 근데 아이들이 울고 가는데 보면은 저는 이제 비디오를 찍기 때문에 다시 봅니다. 그 클래스 상황을 보면 세게 안 맞았는데 아이들이 얼굴 마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우는데 그때 또 이제 사모님들이 못 본 사모님들은 막 긴장해갖고 달려갑니다. 괜찮아. 그거를 더 크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스파링 클래스는 단점이구나. 그리고 막 사모님들이 막 오면은 호구를 막 매주고 입고 뭐 갈 때 베끼고 이런 것들이 진짜 도장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도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파링 클래스를 단독으로 다시 옮기면서 리콰이먼트로 연결을 시켰고 그리고 스파링의 레벨을 완전히 다운시켜서 스파링은 컨셉만 배우자. 그러니까 이 스파링은 만만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파링 팁도 많은 아이들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러데이가 엄청나게 파퓰러. 그러니까 저희 도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이 트래픽이 많은 시간이 세러데이. 왜냐면 시간적 플렉시빌리티도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고 부모님들도 또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 성취, 좋은 클래스 중에 한 부분, 성취. 그러니까 작은 스텝들, 작은 성공 경험들을 주는데 이거 오렌지 팁 받았고 잘했다, 열심히 했다, 야, 너 멋지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진짜 막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스텝들, 어떤 작은 이런 어치먼트들이 있으니까 세러데이가 팁을 엄청나게 주니까 사모님들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위클리 매니지먼트도 편하다. 그래서 저희 이 스케줄은 진짜 한수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이렇게 했어. 그리고 저희가 또 어디셔널 클래스 중에 선수단이 수요일에 있습니다. 수요일에 있는데 그 품새팀, 데모팀, 스파링팀 세 팀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웬즈데이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트래픽이 조금 덜한 날 왜냐면 교회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교회를 많이 가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지 그래서 선수단을 주중에서 다 해결하던 거 세컨룸에서 다 해결을 하던 거를 이 웬즈데이로 갖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더니 뭐 선수단만 해도 뭐 스텝까지 다 해서 막
한 80명 정도가 하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빼. 근데 저한테 혜택은 뭐냐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달리고 수요일날은 약간 쉬는 어떤 그런 체력적으로 좀 쉽니다. 쉼이 있고 다시 목요일 금요일 확 달리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또 쉽니다. 왜? 스텝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클래스 자체가 다 쉽습니다. 스텝들이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고 스텝들이 함께하는 운영 구조이기 때문에 솔직히 세러데이 저는 안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리고 3번 정도는 가서 저희가 도와줍니다. 스텝들 디벨로핑 시키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틀 열심히 달리고 하루 쉬고 숨을 주고 쉼을 주고 또 이틀 달리고 하루 쉬고 일요일은 완전 쉬고. 이 플로우가 저는 되게 좋아서 사부님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하고 있고 저희 이제 멤버님들은 이제 저희가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페셜 클래스들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것도 진짜 나한테는 하나 더 어떤 장점이 붙는데 이 스페셜 클래스가 10개나 되네. 그리고 이 웬즈데이는 팀. 근데 이거 팀은 또 스텝하고 연결되고 리텐션하고 진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선수단 아이들이 엘리트 프로그램 아이들이 칼라벨트 때 들어와서 그 경험을 쌓아서 블랙벨트로 올라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리더십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들이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블루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스타라고 하지만 진짜 슈퍼스타 아이들은 이 안에서 나옵니다. 이 밖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운동을 못하는 아이들은 도장에서 이렇게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게 여기서 양성을 하고 이 아이들이 남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레드라는 도복을 입고 있는데 저희 레드 아이들은 적어도 7년차, 8년차 됩니다. 그리고 10년 넘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레드를 입었지만 단수를 보면 3단, 4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단 커리큘럼 없는데 커리큘럼 자체가 이 자기가 배운 경험을 나눠주고 클래스를 도와주고 자기의 역할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게 그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그냥 어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은 이제 졸업을 해서 가지만 어른들은 계속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커뮤니티를 디벨로핑 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는 어떤 기둥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웬즈데이 클래스는 이제 나중에 팀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스케줄이 레귤러 클래스의 개념 그리고 오디셔널 클래스 그리고 그게 쉼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클래스는 딱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원칙이고 저희 도장의 저희 클래스 스케줄의 어떤 특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많은 도장도 분명히 이런 컨셉을 가지고 계시고 조금 다르게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어디셔널 클래스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라 이거를 그냥 저는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도장이 잘 됐으면 좋겠고 도장이 조금 더 이렇게 그냥 스테디하게 그러니까 도장이 그냥 슈퍼스타 메인 사부님들 하나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어떤 그런 도장 되게 좋지만 그 사부님이 빠질 때는 위태위태합니다. 그런 도장들은 확 막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볼 때는 우리의 구조가 되게 좋다. 시스템도 단순하고 스텝도 많고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어떤 트렌드가 스텝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뭐라고 그러죠? 그 로테이션 커리큘럼도 많이 쓰고 있고 커리큘럼 양도 되게 줄이고 있고 그거는 되게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 트렌드를 안 쫓아가지? 근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근데 보면은 로테이션 커리큘럼을 한다는 거는 어떤 1인 체제, 1인이 수업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체제인데
저희는 스태프가 많이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좋습니다. 스태프가 많이 역할들이 있고 분산되어 있고 그거를 같이, 그래서 수업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그게 더 좋고, 그리고 구조상 보면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파트너주를 자체는. 그러니까 저희는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렇지만 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파트너 주릴 웜업은 혼자서도 다 합니다. 파트너 주릴 100명이 들어왔건 벨트가 10개가 섞였건 아이들 어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들어와도 파트너 주릴은 혼자 합니다. 그게 파트너 주릴의 장점인데, 그 파트너 주릴을 하는데 저희는 메인이 있고 캔디맨이 있고 액션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담을 관리를 하고 1대1로 맨투맨 해주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 프로인데, 나 슈퍼스타인데, 내가 클래스 진짜 잘하는데, 근데 나는 또 팀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 이게 저의 에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클래스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어느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은데 사모님들도 다 그걸 가지고 계시겠지만, 근데 지금은 감히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맞짱을 뜬다면 수업에 맞짱을 뜬다면 진짜 저는 더 자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희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는 딱 클래스 파트너줄 들어가 그러면은 제가 캔디맨 딱 2명 데리고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크리스티나하고 헤일리. 얘네들은 그러니까 제 어떤 보조 바람 잡는데 끝내줍니다. 에너지 올려주고, 제가 킥잉센 준비하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목소리 크게 딱 움직이고, 그 어떤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막 스프레딩하는 어떤 역할. 그리고 액션맨은 진짜 막 이 기능적으로 좋은 아이, 막 에너지 넘치는 아이를 딱 하나 넣어두면 거기서 막 불 나고 있고 옆에서 불 질러주고 있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좋은 어떤 클래스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스태프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겨루기 커리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이제 코어인데, 이 겨루기 커리큘럼을 사모님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스텝을 많이 기르는 어떤 구조로 가서 리텐션을 좀 장기화해라. 그거 하면은 도장이 더 단단하다. 사모님, 관장님, 매니저 그리고 파트타임 몇 명이 아니고 관장님하고 매니저, 사모님이 있는데 그 밑에 37명의 어떤 스텝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 벨트들이 다 그 스텝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 도장은 무서운 도장입니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해서 그냥 이 겨루기 커리큘럼이 활성화가 되고 파트너줄이 들어가고 이거를 시스템화 시켜 놓으니 그냥 웜업하고 발차기, 진짜 도장의 한 수업의 70% 정도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수업의 가치도 많고, 그리고 사이드 커리큘럼이 있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챌린지를 하는데 이 밸런스가 조금 엇나면 도장이 이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에너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걸 또 잘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사모님들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어서 겨루기 커리큘럼이 있어주고 이 다른 커리큘럼들이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스텝 스파링도 줄였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스태프가 없고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런 갈등을 했을 겁니다. 원스텝 스파링 버려? 왜냐면 일단은 조정을 해서 매니지먼트를 조정을 안 돼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은 그 다음 방법은 버리는 겁니다. 잘라 버리는 겁니다. 수술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 구조가 좀 연결이 잘 돼서 원스텝 스파링은 킵하고, 근데 원스텝 스파링을 킵할 수 있으니까 저희 커리큘럼의 어떤 구조상 저희는 더 좋습니다. 더 풍성합니다. 라는 이게 생겨서, 이게 스케줄을 얘기해도 마지막은 파트너 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업 운영도 파트너 줄일이 겨루기 커리큘럼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파트너 줄을 넣어야 됩니다. 저희 월드 클래스들이 쓰고 있는 파트너 줄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거 진짜 어렵지만 시간이 1년을 고생해서 공부를 해서 넣는다면 그 후에 어떤 사모님들의 도장은 편안할 겁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저는 사범 생활을 하면서 그냥 배운 겁니다. 근데 많은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파트너 주리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데 방향성도 없고,
그냥 방향성도 좀 월가스로 가고 이게 어떤 줄이나 기술들이 조금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조금 에너지를 올리는 거, 뭐 조금 그런 쪽으로 써 있는데 이 겨루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 겨루기를 잘한다는 건 나를 알고 상대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도장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런 메시지가 매일 나가고 있는데 이 도장의 밸류는 진짜 그래서 그 말씀을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은 그렇게 저희 도장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이겁니다. 저희가 스케줄을 짤 때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제가 스케줄들을 많이 접합니다. 저희 이제 공부방은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 이 인포메이션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줄을 꼭 있습니다. 스케줄을 보면 얼추 그 도장이 어떻겠다라는 것들이 감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봤는데 비기너, 인터미디어, 어드밴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리틀 타이거는 다 앞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틀 타이거도 리밋이 걸립니다. 도장 안 큽니다. 빌드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어 앞에 앉아 있고 그러면은 인터미디어 처음에 하는 학생들이 시간대가 그 후에 시간대가 되는데 그거는 그럼 그 시간대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회도 못 갖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케줄 보면 답답한데 또 보면은 그 스케줄 안에는 벨트의 구성이 엄청나게 많은 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도 보면은 많이 외우는 커리큘럼.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없는 클래스 운영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스케줄들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좀 많이 조금 뵀었고 그래서 이거 진짜 나는 버펄로에서 진짜 클래스 50개 이상 했는데 하루에 8개 9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모님들은 수업 3개 4개만 하십니다. 근데 도장을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바라보시고 한다면 스케줄 봤을 때 그 도장은 200명 300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수업의 가치나 어떤 퀄리티는 안 보지만 그 스케줄만으로도 벌써 그 도장은 그 학생을 이렇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을 볼 때 시간을 봅니다. 시간.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인데 첫 번째가 시간인데 시간은 저희가 오픈 아워를 얼마나 가질 수 있냐를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4시에서 시작하고 8시 반에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4시간 반. 그리고 그 전에는 3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에도 끝났습니다. 그건 한 20년 전에 그때 저희 도장 엄청나게 학생 많았을 때 그때는 수업을 막 50 몇 개씩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멋 모르고 한 것 같고 젊었을 때니까 했지만 지금 이렇게 그리고 제가 도장을 평생 할 건데 저희 가족들하고 식구들하고 저희 학생들하고 제자들하고 할 건데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안 할 겁니다. 왜냐면 도장 클래스를 많이 하고 학생이 많은 건 좋은데 이게 좀 효율적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때를 보면 저희 스태프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모님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출도 엄청나게 컸고 학생도 엄청나게 많았고 수업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보면은 4시에 시작하니까 저는 도장 3시 반에 갑니다. 그래서 하고 청소는 이제 저녁 때 스태프들이 끝나고 해놓고 갔으니까 이제 이 조그만 청소만 이렇게 가서 하면 되는데 저희 스태프들은 3시에 오니까 그때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이제 스태프들하고 미팅을 3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4시부터 시작. 그리고 딱 8시 반에 끝. 그리고 집에 오면은 9시.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시간은 딱 그겁니다. 3시 반에서 9시까지. 그리고 그러면 오전에 뭐해? 그러면 저는 공부합니다, 이거.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수업에 대한 공부하고 어떤 수업, 그러니까 전날에 있던 수업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면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진짜 눈 클래스 월화수 있어가지고 눈 클래스 있으면 더 일찍 가갖고 준비하고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클래스 오후 클래스 하고 또 애프터 스쿨 할 때는 또 운전해갖고 나가고 진짜 정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 스쿨도 해봤고 그리고 눈 클래스도 해봤고 근데 애프터 스쿨도 없고 눈 클래스도 없고 근데 뭐 학생 수는 줄었고 수업 수도 줄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저에 들어오는 어떤 파이낸스적인 면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스케줄이 아닌가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시간 오픈 아워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치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수업을 6개도 넣을 수 있고 5개도 넣을 수 있고 9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팬데믹 때 수업 엄청나게 잘라서 넣었는데 그때 30분 수업을 그때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스케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조금 바꿔 놓았는데 30분 수업도 해? 근데 우리는 45분 수업 했었는데 그러니까 45분 구조에 가다가 30분을 해봤고 그러니까 30분은 조금 짧어라는 이게 경험상 저희 구조하고 그래서 저희는 40분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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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 50분. 왜냐면 올벨트 클래스나 블랙벨트 클래스는 조금 더 어떤 활동적인 거 그리고 인원수가 많고 벨트가 믹스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좀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시간은 50분. 그렇지만 다른 시간은 40분. 근데 그 전에 9개, 8개 할 때는 수업 3시 반에 했다는 거. 그러니까 3시 반에 하면 진짜 리틀 타이거 그 앞에 막 넣어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 리틀 타이거도 몇 명 오고 또 시간대 주고 리틀 타이거도 하루에 2개씩 하고 그때는 리틀 타이거를 30분으로 쪼개서 막 넣고 그러니까 시간을 막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막 그냥 옛날 스케줄 생각하면 그냥 힘듭니다. 이게 막 이 무게를 사모님들한테 어떻게 전달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 넘버를 한번 좀 빼봤습니다. 이 무게가 저희가 33개를 지금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32개를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수업을 132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1년이면 1584개를 합니다. 1584개인데 그러면 내가 예전에 그 시스템은 몇 개인지 보면 클래스를 54개를 기준으로 본다면 50개 이상인데 54개를 기준으로 본다면 216개를 한 달에 그러니까 소화를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54개를 일주일하고 한 달에 216개. 그리고 중요한 거는 1년에 2592개. 이 넘버만 들어도 어지러워합니다. 그 클래스마다 제가 이 막 에너지를 쏟아 붓는데 근데 요렇게 그냥 그것만 들으면은 뭐 그게 또 우리의 또 사명이니 또 그냥 하지만 이게 지금 클래스 하는 거랑 예전에 시스템하고 비교해 보면은 1년에 1000개를 덜 합니다. 1000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거 1000개를 안 한다는 건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안 할 수 있지? 이거는 이제 이 시간 공간적인 거 그리고 클래스의 어떤 그 구성을 어떻게 넣었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컨셉이 저희는 저희 이제 나름의 개인적인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또 제가 또 컨설팅을 또 받았습니다. 이제 저보다 또 도장을 잘하시는 선배님들도 있고 하니까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너희처럼 이렇게 안 해도 500명 충분히 다 핸들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 그거 딱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짧게 가지면 수업의 가치를 불을 올리다가 서둘러서 끝내는 거. 그러니까 수업을 보면 알찬 수업도 중요하지만 수업의 어떤 그런 공백, 여유가 있어서 학생들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수업이 또 좋은 수업입니다. 그냥 내 것만 다다다다닥 하고 하면은 학생은 이렇든 말든 학생들의 어떤 느낌은 이렇든 말든 그냥 갑니다. 근데 그런 수업은 사범으로 볼 때는 기분을 좋지 몰라도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거를 제가 요즘에 저희 와이프 클래스를 보고 제 클래스를 보면서 좀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클래스 파트너 주례를 항상 5분 정도 늦게 끝냅니다. 아니, 딴 것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끝내? 근데 그 클래스를 늦게 끝냈다고 제가 컴플레인을 안 합니다. 왜냐면, 클래스의 어떤 그런 학생들하고의 어떤 관계, 학생들하고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막 좋아서 이거를 내가 자를 수가 없고, 저도 그거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적인 거, 어떤 그런 면을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넣으려고 이제 그런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시간이 너무 짧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40분이 저한테는 맞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6개, 이거는 진짜 저는 훌륭합니다. 그럼 6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간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도장이 사이즈가 또 중요한 어떤 그런 거라 저희 도장은 4,000 스퀘어피입니다. 그리고 운동 공간은 2,400 스퀘어피. 그러니까 2,400 스퀘어피고 저희가 파트너 줄이를 6줄 가로로 해서 6명이 쓰고, 그러니까 파트너 줄일 파트너가 6명 한 조니까 12명, 12명, 12명. 그래서 36명이 여유로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매트 하나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겨루기가 그냥 한 번에 다 가능한 숫자가 36명. 그러니까 이 넘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6명을 클래스를 6개가 있으니까 저희가 인원수적으로 핸들할 수 있는 숫자는, 진짜 여유로운 공간을 핸들할 수 있는 공간은 216명이 소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216명, 월요일날 216명, 화요일날 216명, 일주일에 2번 오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는 400명, 500명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공간만 봐서는 400명, 500명이 가능하지만 이게 학생들이 불어가면서 빌드업 시키면서 계속 넣어서 올라가서 채워가야 되는데, 이 어떤 커리큘럼의 어떤 진도가 안 나간다든지 어떤 클래스의 어떤 가치가 이렇게 도장에서 수업에서 뿜어져 나오지 않으면 이것들을 만들어 채워갈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공간적인 부분도 보고 시간적인 것도 보고, 그러면은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할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와 연관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커리큘럼과 클래스 매니지먼트하고 테스팅과 이런 것, 스태핑과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클래스의 구성, 저희는 벨트로 다 넣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벨트로. 그러니까 예전에 어덜 클래스, 패밀리 클래스, 이게 다 없습니다. 굳이 왜? 그러니까 저희가 도장에서 추구하는 게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입니다. 그게 저희가 주요로 하는 어떤 고객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어덜 클래스를 많이 넣어주고 패밀리 클래스 많이 넣어주고 했다고 봐도 어덜 클래스가 그 많은 어떤 그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고, 근데 그 부분에 시간을 너무 할애했고, 시간을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또 낭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는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없어지고 성인 어떤 클래스가 발전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다음 세대에서 고민해야 될 어떤 문제점들이고, 지금은 저희는 어린아이들하고 티네이저를 끌고 가는 거, 잘 잡고 가는 거, 그리고 그 태권도 교육이 그 나이 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모든 교육들이 그 나이 때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나이 때 집중을 해서 저희는 단독, 그러니까 이 벨트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 타이거, 화이트 벨트, 옐로우 벨트, 그린 벨트, 블루 벨트, 레드 벨트, 블랙 벨트, 그리고 하나 어디셔널 그 추가적인 클래스가 올 벨트.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인 어떤 개념이고, 그러니까 클래스에 화이트 벨트부터 이제 어른들을 들어올 수 있는데, 어른들 옵니다. 같이 운동합니다. 근데 어른들 보면은 웜업만 따라해도 벌써 지칩니다.
그리고 파트너 줄을 가면은 어른들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컨셉이 84개를 차는데 어른들은 그거 차고도 막 20 헥헥 하는데 근데 그게 시간이 가니까 사람들이 편안해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 와이벨트부터 이렇게 합니다. 어른들은 당신하고 맞는 어떤 그런 연령대도 마주하지만 저희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좀 케어하는 것도 당신들의 어떤 트레이닝의 한 부분입니다라고 하니까 어른들은 엄청나게 케어를 잘해줍니다. 그냥 파트너 줄일 어른하고 아이하고 하면 아이들이 무서워 안 해요? 아, 절대 아닙니다. 어른들은 스텝에서 진짜 교육시켜야 되는 어떤 매칭을 그냥 합니다. 특히 아빠들, 할아버지들은 바로 매칭 들어갑니다. 그냥 그랜파더의 어떤 그런 걸로 들어가고 아빠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남의 아이들이니까 더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제가 볼 때 운동 효과도 있고 또 이게 우리 태권도 도장의 어떤 커뮤니티를 이렇게 빌드업 시켜 가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른들이 그거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되게 모티베이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조금 나이가 많은 어른도 많고 그리고 조금 젊은 층도 있는데 젊은 층도 그냥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티네이저가 엄청 많다는 거. 그게 중요 포인트죠. 그래서 이 벨트별로 넣고 그리고 벨트를 보면 싱글 벨트, 하나 벨트가 있고 2개의 벨트가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2개. 그러니까 저희가 24개를 가지고 이거 7벨트를 다 소화를 해내는 겁니다. 만약에 싱글 벨트로 저희가 옛날에 월드 클래스 시스템 넣으면 7개 벨트 일주일에 4개씩 일단은 주고 가자. 그러면 28개를 일단은 그걸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덜 클래스, 패밀리 클래스, 추가적인 클래스가 붙어서 클래스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벨트로 하고 믹스 벨트로 넣으니까 클래스를 6개로 줄일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6개를 줄였는데 보면은 저희가 벨트가 옐로 벨트면은 옐로랑 그린 스트라이프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개의 벨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 1장, 태극 2장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스텝은 2명이 필요한데 근데 만약에 스텝이 1명이라면 제가 클래스 매니지먼트를 잘해서 조금 더 커리큘럼을 많이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보강 수업이 있으니까 it's okay. 그리고 저희는 스태프가 많이 있으니까 바로 찢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명을 스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에. 플로어만. 그러니까 4명이 있는데 2개를 믹스 클래스 하면 벨트는 4개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도입부, 웜업하고 발차기 한 데는 저 혼자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저희는 발전을 안 시켰고 스태프가 할 수 있는 걸 시켰기 때문에 그냥 스태프들이 나눠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커리큘럼 조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보강 수업들이 보완을 해주니까 내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옐로 벨트에 클래스를 4개가 있는데 한 클래스는 무조건 커리큘럼 했습니다. 왜냐면 테스팅을 도저히 진도를 못 뺍니다. 그래서 3클래스를 파트너 줄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파트너 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믹스 그러니까 이 화이트 벨트, 그린 벨트, 블루 벨트 보면은 이 조금 싱글 벨트들이 있는데 이건 왜냐면 옐로 벨트들이 화이트 벨트에서 옐로 벨트로 가면 새로운 커리큘럼이 나옵니다. 겨루기를 이제 해야 되고 원스텝 스파링을 배우고 이제 그때 이제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옐로 벨트하고 그린 벨트하고 믹스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나로 단독으로 빼서 그런 부분을 거기서 많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또 메인 사원님 더 신경 쓰고 그런 부분 잡아주고 또 블루 레드도 이렇게 따로 있는데 또 그 블루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큘럼 중에 낙법도 있고 또 스위핑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들 또 엑스트라로 잡아주고 레드 벨트는 이제 블랙 벨트 테스팅 그룹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잡아주고 조금 이렇게 하고 화이트 벨트는 무조건 단독입니다.
화이트 벨트는 무조건 단독. 그래서 화이트 벨트는 어떻게 보면 도장의 어떤 롱 저니에 어떤 그거를 딱 이 기반 그거를 딱 잡아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화이트 벨트는 들어오는 동선, 웜업 하는 거, 웜업에 하는 어떤 의미, 주먹은 왜 지르고, 스트레칭 킥은 이렇게 차는 거고,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스트레칭 킥의 어떤 방향성이야, 이런 것들을 교육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화이트 벨트 팁 시스템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거는, 비즈니스 이 사인업하고 연결이 돼서 그냥 트라이 아웃 2주 트라이 하러 왔는데 팁을 하나를 무조건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팁 받으니까 와 얘는 너무 잘하네요. 얘는 진짜 우리 프로그램을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라고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벨트 그렇게 찢어놨고 그리고 저희가 리틀 타이거가 있는데 리틀 타이거는 저희가 활성화를 안 시킵니다. 일부러 안 시킵니다. 이거 리틀 타이거는 클래스 하나 하고 나면 클래스 한 5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와이프는 클래스를 너무 엔조이 하니까 저희가 항상 부러운 겁니다. 얘네들하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즐거움을 가질 수 있지? 근데 저도 그 부분을 따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있고 저희 스태프들도 리틀 타이거만 보면 막 이렇게 조금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교 교육하고 연관이 조금 안 돼서 아이들이 팔로우 더 디렉션을 못 합니다. right, left도 못 하고 뭐 좀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그것까지 가르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까지 가르친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이다. 그리고 진짜 좋은 아이들은 7살, 8살, 9살인데 여기다 할 거 그냥 7살, 9살 여기 메인에다 집중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타이거는 있으면 땡큐. 그리고 그냥 타이거 문 닫아?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타이거가 또 있으니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타이거를 잘라버린 겁니다. 예전에 스케줄 보면 타이거 로, 하이, 뭐 믹스 있는데 지금은 딱 타이거 2개 줍니다. 일주일에. 레귤러 클래스 2개 주고 세러데이에 타이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리틀 타이거하고 화이트 벨트. 근데 이때 오면은 저희가 핸들이 가능합니다. 왜냐? 스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노 프로블럼. 근데 투스데이하고 더스데이는 우리 넘버원이 안 계시면 진짜 수업에 긴장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틀 타이거는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클래스는 6개 그리고 인원수는 30명 그러니까 40명까지 와도 핸들이 가능한 거 그리고 저희는 스텝이 적은 스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을 좀 역할들을 분담을 해서 역할들이 있고 스텝들이 그 역할들을 배우면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배우면서 그런 이제 이 파트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리텐션이 길어지고 그리고 올벨트 클래스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 클래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조금 거기서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되는구나. 이거 큰 거 배운 겁니다. 진짜 안 그랬으면 이제 그 전에 스케줄을 보면은 블랙벨트 막 전에 스케줄 보면 2단 클래스 막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막 했는데 지금은 뭐 2단 클래스, 3단 클래스 없습니다. 왜? 그냥 로테이션 커리큘럼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참고로 레귤러 칼라벨트는 그냥 레귤러 프로그램 레귤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블랙벨트는 로테이션 커리큘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스텝 혼자가 운영하기 위함이 아니고 조금 더 어떤 효율적인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버리지도 않았고 그냥 품새를 좀 더 집중하고 셀프 펜스를 좀 더 집중하고 브레이킹을 좀 더 집중하는 어떤 이제 좀 퀄리티를 올리는 그래서 그냥 조금 칼라벨트에서 학을 조금 지향했다면 이 블랙벨트는 습입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을 좀 더 연습하는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구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업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다. 그리고 수업 숫자가 줄었고 학생이 줄었는데 근데 저희가 클래스에 대한 어떤 생각이 클래스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많다 보니까 수업 하나하나 오는 거에 대한 어떤 밸류를 제가 좀 높게 삽니다. 그래서 블랙벨트는 3번 옵니다. 3번 오는데 블랙벨트는 199불 받습니다. 그러면 1년짜리는 2번 옵니다.
근데 그거는 179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롱텀 커밋 했는데 너희는 클래스 한번 더 올 수 있잖아. 그리고 인디비듀얼 밸류를 보면 블랙벨트 클래스가 훨씬 싸. 그리고 블랙벨트 프로그램 하면 어디셔널 클래스들을 이렇게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저희 이 학생들 거의 다가 시니어 벨트로 가면 다 블랙벨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 검은 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도장에 검은 도복 입는 사람은 두 부류. 하나는 마스터. 사범들은 검은색 도복에 삼선을 입고 있고 일반 아이들 블랙벨트 프로그램은 다 검은 거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거 입고 있는 사람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엄마 나도 검은 거 입고 있게 해줘. 안 돼. 사인업 해야 돼. 그거는 이제 저의 말이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가끔가다 이제 제가 운 좋게도 이 학생들이 옵니다. 저희 검은색 도복 입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살 수 있는 겁니까? 물어보면 이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가 블랙벨트 패치를 주고 그걸로 블랙벨트 커미트먼트 엑셀런트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도복을 딱 검은 거 입고 도장 전체가 다 검은색을 입고 있으니까 벌써 그렇게 분위기를 딱 잡힌 겁니다. 그리고 블루 리더십은 다 파란 거 입고 있고 그러니까 수업을 운영하는 스태프들은 다 파란 거. 그리고 블루 위에 스태프 그러니까 슈퍼스타 아이들은 다 레드. 그러니까 메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레드. 그리고 수업을 보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블루. 그리고 블랙벨트 커미트먼트 한 사람은 검은 거 다 입고 있고. 그리고 레귤러 원 이어 트라이 그러니까 1년 트라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하얀 거 입고 있고. 좀 이런 것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팬데믹 겪고 제 인생의 팬데믹 겪고 그러면서 또 제가 월드 클래스 시스템을 해봤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제 상황에 맞춰서 조금 살아남으려고 어떤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클래스 스케줄이 이렇게까지 왔구나 이렇게 변했구나.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되게 더 좋다. 그리고 도장이 조금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구나. 리텐션이 더 길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리텐션 저희가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리텐션은 저희 관장님의 리텐션 진짜 롱게스트 스턴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마스터 멀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 그 다음에 뭐 마스터 라이트 그런 사람들이 다 진짜 벌써 그 사람들은 뭐 40년도 넘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성공하고 있는 거는 한 10년 차, 10년 이상까지는 이제 갈 수 있어라는 경험들이 생기니까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이 레벨 6까지 갔네? 근데 그는 리더십에서 하겠지만 6까지 갔고 대학교 갔네? 왔네? 지금 저희는 방학이라 스태프들이 또 들어옵니다. 예전에 메인 잡고 갔던 애들이 그러니까 뭐 인턴십 뭐 찾고 뭐 이런 것도 할 나이인데 이게 세상이 인턴십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회사들이 인턴십을 대학생들한테 별로 안 준다고 합니다. 걔들은 왔다 가고 그 시간을 그냥 진짜 자기들이 찾는 어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엘리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 애들 인턴십 못 구하고 다시 왔는데 도장은 바로 저희가 오퍼합니다. 저희가 15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이 받았던 그거를 시급을 바로 줍니다. 조금 올려서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이 많으니까 예전에는 4일을 했다는 애들은 그냥 이틀씩밖에 못 줍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스텝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름에 도장도 조금 슬로운데 도장도 안 되는데 지출은 더 커지고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시간을 더 갖고 또 스태프를 더 디벨로핑하는 시간으로 여름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이렇게 졸업하고 왔고 방학 때도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풀타임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목표입니다. 풀타임.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비전을 줄 수 있고 파이낸스적인 면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도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리스펙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파이낸스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이렇게 보여준다면 분명히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온다면 저희 도장은, 저희 스터디 그룹은 지금 이 리더십을 활성화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터디 그룹과 지금 쉐어라는 어떤 비전은 이렇게 시스템 좋게 만들어서 스텝까지 올려서 졸업해서 보내, 세상 보고 와, 그리고 들어와서 자꾸 가,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풀타임으로 갈 때는 예전에도 이제 풀타임을 해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잘 몰라서 풀타임을 이렇게 잘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다시 와도 이 친구들한테 내가 더 좋은 리더십으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월드 클래스에서 사범 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런 걸 배움을 그대로 와서 이렇게 유지를 안 했고 연습을 안 해서 내가 몸으로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건데, 그러면서 조금 미래에 대한 어떤 조금 익사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들이 지금 레벨 7 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도장 근처에, 집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조지아텍 대학교 좋은 데 나왔고 직장 다니고 있지만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도와주고, 걔는 선수단 도와주고 토요일은 걔가 다 매니지먼트 하고, 뭐 이제 또 다른 애들도 있는데 걔네는 우리가 이벤트 있을 때 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준비가 됐을 때 가자 그랬을 때 저희가 풀타임 그리고 파트너십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텝의 레벨은 9가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스터디 그룹도 파트너 줄을 넣고 도장의 어떤 가치를 최대한 올려놓고, 그리고 조정 다 들어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쌤 다 들어가고, 그래서 커리큘럼이 일단 통합이 되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으니, 그러면은 거기도 리더십 길러놓고 여기도 길러놓고 저희도 길러놓고 있는데, 이제 그 레벨 8, 9 갈 때는 그냥 내가 혼자서 오퍼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그 우리 회원 멤버님 도장하고 그 제자하고 같이 가는 어떤 구조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비전은 진짜 그렇게 가면 진짜 도장 많이 하겠다. 잠깐 꿈 얘기 했습니다. 이게 조금 막 꿈 얘기만 하면 조금 익사하기 때문에 저희 리더들하고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건물도 같이 사고 도장도 많이 짓고 도장도 많이 차리자.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거의 시작이 클래스에 대한 어떤 좀 자신감, 방향성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딱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연관성을 본다면 진짜 스태프가 많이 길러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근데 스태프를 없으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하나로 하는 어떤 운영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태권도를 품자를 반쪽을 내고 이런 거 하지 말자. 롱텀으로 봤을 때 그 커리큘럼들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인데 그걸 잘 사용하자. 그대로 사용하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어떤 줄일들 방법들을 만들어내자, 찾아내자. 그리고 혼자서도 땜빵을 할 수도 있지만 스텝을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방향인 것 같다 라는 어떤 그런 조금 생각이 있고, 그리고 매니저먼트 할 때도 이거는 커리큘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테스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 커리큘럼을 조정을 해서, 커리큘럼을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연결된 커리큘럼, 연동된 커리큘럼, 그래서 기본기들이 연결됐으니까 여기서도 배우고 여기서도 배웠는데 이 테크닉 배우고 이 테크닉 배웠는데 연결이 있고, 그리고 그 커리큘럼 조정이 돼서 양을 줄이고, 그리고 메인 커리큘럼을 살려놓고, 그리고 레귤러 커리큘럼의 어떤 그런 흐름을 좋게 해주고 보강 클래스를 해주면 그러면 매니저먼트가 되고 좋은 결과물도 나오니까 매니저먼트를 이거를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경험이 없다면 이걸 몰랐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클래스 매니저먼트 저는 계속 썼으니까, 예전부터 썼으니까 보면은 클래스 매니저먼트가 이렇게 변해온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거는 되게 좋다. 매니저먼트가 좋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그래도 좀 잘 만들어내는구나. 그게 다음 시간에 하는 테스팅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테스팅에서 오퍼레이션도 저희가 조금 나누고 프리퍼레이션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어떻게 스태프들이 활동을 하는지 그 부분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과 또 테스팅 조금 영상들을 조금 제가 되면 그 전에 보내드리고 테스팅이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딱 짓고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줘서 또 다음 단계로 끌고 가는구나. 요거를 이제 조금 나눕니다. 그래서 그런 매니저먼트 그리고 결과물 이게 스케줄의 어떤 그런 연관성. 그래서 오늘은 딱 제가 준비한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결론 딱 짓자면, 그러니까 저희 클래스는 좀 이런 특성이 있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래스를 구성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고, 특히 저희가 벨트로 다 몰아넣었다는 거, 그거 한 수입니다. 그거 딱 깨우치고 나서 클래스가 확 줄었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교육이 커리큘럼들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커리큘럼이나 매니저먼트나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게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그게 좀 더 좋은 어떤 도장이 클래스 스케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딱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뭐를 얘기하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조금 더 사부님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열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도 적고 저렇게도 적고 지금 제 책상 보면은 진짜 난잡합니다. 이거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여기는 와 그러니까 스케줄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이 정도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이제 제가 적은 건데 흔히 그 스케줄 아는 건데 근데 이게 그만큼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 그거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거 저의 스케줄 보시고 질문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사부님들이 이 도장에서 이렇게 갈등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휴식을 갖고 10분 후에 그냥 사부님들하고 편하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11시 13분이니까 저희 시간으로 딱 11시 23분에 딱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